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옵티마의 로컬 익스플로레이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제약 조건이 없는 Unconstrained Optimization 문제를 풀 수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산 위에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산 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선 마치 주변을 어두워서 먼 곳은 볼 수 없고 내가 있는 가까운 부분에서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 두 가지를 결정해야 될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무언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 내려가는 방향이 어디인가를 결정을 해야 될 테고, 두 번째는 그럼 그 방향으로 얼만큼 갈 것이냐? 라는 걸 결정을 해야겠죠. how much에 해당하는 걸 스텝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텝 사이즈로 그 방향으로 걸어갈 것이냐. 그래서 이런 로컬 익스플로레이션의 두 가지 가장 유명한 방법인 그레디언트 메소드와 뉴턴드 메소드를 배울 건데요.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1차 미분 값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그레디언트 벡터의 값을 이용을 하는 거고, 뉴턴즈 메소드는 2차 미분한 값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전 시간에 배웠던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활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각각 배우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컬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볼게요. 일단 로컬이라고 하는 거는 구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 그 어떤 함수에 내가 위치에 있다면, 초기값이 위치에 있다면 그 점에서 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점에서 로컬하게.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 실제 현상에서는, 그러니까 실제 무언가 우리가 최적화 문제를 푸는 상황에서는 옵티멀한 솔루션 X를 손으로 풀기가 불가능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가 굉장히 간단한 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손으로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을 찾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풀겠죠. 한 번에 솔루션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전 문제는 거의 그렇지 않죠.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보면 첫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이퀘이션은 이전 시간에 배웠던 first order necessary condition을 가지고 해결을 하기가 대부분이 어렵습니다. 이 말은 뭐죠? 미분한 값이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우리가 최대값 혹은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체 펑션을 미분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펑션을 모르면, 그 펑션을 알 수 없으면 혹은 미분 가능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이유가 그러니까 우리의 오브젝티브 자체가 애널리티컬 폼이 아니다. 이 말 자체는 그러니까 뭔가 ax제곱 플러스 bx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펑션의 형태로 애널리티컬하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뭐 차량을 설계한다고 치면 차량의 연비에 대한 식이 정확하게 이렇게 포뮬레이션이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실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그때그때 값을 유추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실제 애널리티컬한 폼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 번에 손으로 최적화를 바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애널리티컬하게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면 이터레이티브한 프로세서가 필요합니다. 과정이. 이터레이티브하게 해를 찾는 거라는 건 뭐냐면 우선 x0에서 x1을 찾고 x2를 찾고 xk를 찾아 결국에는 x 스타가 최적해를 찾아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터레이티브하게. 그래서 우리가 x0라는, 그래서 항상 초기값이 필요한 거예요. 항상 초기값이 필요하고 초기값 x0에서
디렉션을 결정합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기 때문에 최소값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내려갈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만큼 가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면 디렉션과 스텝 사이즈 두 가지를 결정하면 x0에서 x1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x1에서 또 그 지점에서 디렉션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그리고 얼만큼 가야 할지 결정하면 다음 x2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또 x2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 얼만큼 스텝을 밟을지가 그러니까 점프하는 그 거리를 결정을 하는 거죠. 다음 점으로 가는. 그래서 그게 크면 멀리 갈 거고, 스텝 사이즈가 크면 멀리 갈 거고, 스텝 사이즈가 작으면 조금 가겠죠. 또 그렇게 결정을 하면 결국에 X스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로컬 익스플로레이션입니다. 이를 탐색하는 방법. 그러면 우선 그레디언트 메소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은 우리가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 대해서 이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죠? 펄터베이션 F라는 건 F의 변화량, 그 함수 F 값의 변화량, 그 아웃풋의 변화량은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Y의 변화량이죠. 요 세모가 거꾸로 세모 형태가 뭐였죠? 그레디언트였죠. 그러니까 F라는 함수를 그레디언트한, 그러니까 1차 미분을 한 그레디언트 벡터에 나의 초기값을 넣어준 결과. 그러니까 말 그대로 x0라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점에서의 기울기, 거기에 뭘 곱한 거였죠? 펄터그레이션 x의 변화량. 그래서 x의 변화량을 x0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을 곱하면 y값의 변화량이 나온다. 그게 펄터베이션 f죠. 그럼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을 문제를 푸는 거니까 f의 변화량이 플러스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마이너스가 되는 쪽으로 가야 되겠어요? f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방향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이 f의 변화량은 0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0보다 작은 방향으로 계속 가야 하는 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만약에 그럼 어떻게 0보다 작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x의 변화량이니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얘를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f x0라고 정의를 합시다. 이 뜻은 뭐죠? 여기 이제 트랜스포즈가 붙은 거고요. 트랜스포즈를 붙은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x0면 x0 그 위치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에 마이너스를 단 것을 우리의 펄터베이션 x라고 가정을 하면, 그러니까 이만큼 이동을 하자.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1차원이 아니고 2, 3, 4, 5차원이면 벡터로 나타날 텐데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한 것이라고 하면 요 식을 여기에 넣을 수 있겠죠? 여기에 넣으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마이너스가 붙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벡터끼리 곱한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벡터다 보니까 하나는 트랜스포즈가 돼서 결국에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뜻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레디언트 값의 제곱이니까 항상 플러스죠. 항상 플러스인 것에 마이너스를 달았으니까 무조건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에서 목적이 뭐였어요? 미니마이제이션 하려면 f의 변화량이 항상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래야 미니마이제이션 가능하죠. 작은 쪽으로 가겠죠.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펄터베이션 x의 변화량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걸 우리가 이렇게 할 경우 그레디언트 값에 마이너스를 단 값을 우리의 x의 변화량이라고 정의할 경우
그대로 넣어주면 항상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미니마이제이션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또 조금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xk 플러스 xk가 있다면 xk에서 그러니까 이전 점에서 xk 플러스 1로 가려면 x의 변화량을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다음 점으로 가는 건데 여기서 얼만큼 가면 되는 건가요? 요만큼 가면 된다라고 했죠. 요만큼. 그러면 이만큼 가면 될 텐데 복잡하니까 식이 복잡해 보이니까 얘를 gx로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칩시다. gx라고 하자라고 하면 얘가 이제 gx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gxk가 되는 거고요. 여기 xk는 xk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제 조금 더 표현을 간단하게 하면 xk 빼기 그냥 gk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g라는 함수에 xk를 넣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에 다음과 같은 식이 유도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로컬 익스플로레이션이라는 거는 x1에서 x2를 가고 x3을 가고 x 스타까지 가는 거라고 했죠. 결국에 xk에서 xk 플러스 1로 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찾냐? xk에서 마이너스 gk를 하면 다음 점으로 갈 수 있다. 마이너스 gk에서 gk라는 거는 결국에 우리 함수의 기울기 값이다. 그 점에서 현재 점에서 기울기 값이다. 그러니까 현재 점에서 기울기 값을 빼면 다음 점으로 갈 수 있다. 라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유도됐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사실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훨씬 빨라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f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원래 아래로 볼록이 이런 함수가 있었는데 현재점은 xk예요. xk일 때 여기에 점에 있겠죠. 그때 gk 기울기예요. gk가 요거잖아요. 기울기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 점에서 기울기를 구하면 지금 점에서 기울기가 이렇게 되죠. 접선의 기울기죠. 그 점에서 기울기라는 거는 이 기울기가 양수인가요? 음수인가요? 음수죠. 그러니까 gk가 0보다 작은 겁니다. xk라는 점에서의 기울기가 0보다 작죠. 0보다 작은데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면 된다고 했죠? xk 플러스 1은 xk에서 gk를 빼면 된다고 했습니다. gk를 뺀다라는 건 gk가 음수인데 빼면 양수죠. 그러니까 그 말은 기울기가 음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xk 플러스 1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gk가 음수인데 뺐으니까 오른쪽으로 이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울기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이 함수 같은 경우에는 f가 이런 식의 함수인데 점이 xk점이 오른쪽에 있어서 요 점이 xk인데 이때 기울기는 이렇게 기울기를 해보면 플러스죠. 그러니까 gk가 플러스인데 우리는 다음 점 xk 플러스 1은 어떻게 하냐면 현재 xk점에서 gk를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인데 뺐으니까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왼쪽으로 갔죠. 왼쪽으로 가야 아래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니까 내가 현재 어떤 함수의 어떤
이니셜 포인트가 현재 점에서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기울기가 플러스 값이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방향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가 기울기와 반대 방향만큼 그 기울기만큼 가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가 다음 점으로 가는 건 기울기의 부호를 마이너스를 달아준 만큼 움직이면 k 플러스 1이 된다. 그럼 또 여기 와서 뭘 하면 되겠어요? 또 여기서 기울기를 구하는 겁니다. 아직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울기만큼 또 이동을 하는 거죠. 부호의 반대방만큼 얘도 이렇게 기울기를 구하고 이거 아직 마이너스네? 그럼 플러스 방향으로 또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가장 바닥을 찾아 나가는 거고요. 딱 보시면 가면 갈수록 이동하는 길이가 스텝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스텝 사이즈가.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큼 가냐면 항상 기울기의 크기만큼 이동하는 거니까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기울기가 줄어들면 그만큼 조금 이동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함수에서 그래서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만큼 가고 이만큼 얘도 오른쪽에서 왔을 때도 처음에 이렇게 크게 왔다가 그다음 왜냐면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방향은 동일하게 오겠지만 그 크기가 작아지니까 작게 이동을 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그젬플을 한번 봅시다. 이그젬플을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함수가 주어졌다고 칩시다. fx가 x1의 뭐 4제곱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식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얘는 x12로 이루어진 거죠. x12로 그리고 그거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건데 그럼 초기값이 항상 필요합니다. x0라는 건 이제 초기값이고 이게 x1이 1.1, x2가 1인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트랜스포즈를 붙여준 거 우리가 항상 x는 이렇게 열벡터라고 했었죠. 열벡터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렇게 행벡터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건 표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 내가 초기점에서 x0일 때는 함수 컷을 구해봤더니 0.0441이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그만큼 이동을 그 마이너스 gx, gk 방향으로 갔더니 x1으로 갔는데 거기서 y 값을 확인을 해봤더니 1.929예요. 어라? 작아져야 되는데 커졌죠. 또 그래 여기서 다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봤더니 x2가 됐는데 x2를 넣어보니까 7.235. 더 커졌어요. 이상하다. 또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반대 방향으로 가봤더니 x3가 되겠고 그 값을 구해봤더니 엄청 커진 거예요. 문제가 뭐지? 왜 이론적으로는 그레디언트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면 작아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라고 했더니 방향은 맞았는데 스텝 사이즈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그레디언트 베이스드 방법에서는 저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에서는 그냥 GK만큼 GK의 크기만큼 이동을 해버렸단 말이죠. 방향은 GK의 마이너스 방향이지만 근데 만약 함수가 이렇게 뭐 생겼는데 예를 들어 이 스텝 사이즈를 잘못하면 여기서 너무 멀리 뛰면 이렇게 뛸 수 있겠죠. 너무 멀리 뛰면 여기서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았지만 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지만 또 너무 많이 뛰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가다가 발산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하는 위치는 여기인데 너무 스텝 사이즈가 크면 방향이 맞더라도 거기를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텝 사이즈도 중요하구나. 방향도 중요하지만 얘는 방향을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지만 적절한 스텝 사이즈를 알려주고 있지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뭔가 파라미터 알파를 곱해줍니다. 이걸 이제 컨스턴트한 스텝 사이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수값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xk에서 gk를 그냥 뺀 거를 xk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방향은 맞지만 스텝 사이즈가 올바르지 않아서 여기다가 가중치를 곱해주는 거죠. 알파라는 좀 작은 수를 곱해주는 겁니다. gk가 너무 커서 너무 많이 점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처럼 똑같이 x0라는 초기 값이지만 내가 알파를 0.001로 둬서 여기에 곱해 놓으면 문제를 풀면 이제 굉장히 조금씩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까는 막 이 점에서 시작했으면 막 이렇게 뛰고 막 이렇게 뛰어버렸잖아요. 그렇지 않고 아주 조금씩 이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알파 값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래서 방향은 정확히 알고 GK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지만 알파 값이 굉장히 작은 값이기 때문에 종종 걸음을 해서 결국에 최적계에 도달하더라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은 일단 그 알파를 0.01로 뒀더니 얘가 결국에 컨버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X스타 값을 찾았어요. 하지만 너무 느렸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해야 결국에 최소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 값이 너무 작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를 사실 0.01로 둘 수도 있고 0.1로도 둘 수 있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적절한 알파 값인지는 사실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나 혹은 또 다른 최적화 방법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알파 값을 가지는 경우 발사는 하지 않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적화할 때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풀려면 그럼 도대체 몇 번의 스텝을 밟아야 되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스텝의 횟수를 정해줄 수도 있고 보통 터미네이션 크라이테리어로 언제까지 풀어야 되냐라고 하면 어떤 GK 값이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어떤 아주 작은 값보다 작을 때. 이 말은 뭐냐면 원래 함수는 사실 최적에는 그레디언트 값이 0인 곳을 찾아야 되지만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찾는 경우에 정확히 0이 되는 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0이 딱 되진 않아도 굉장히 0에 가까운 작은 수보다 작게 될 때 이제 거의 다 왔다. 그만해라. 라고 터미네이션 크라이테리언을 결정을 합니다. 멈춰라. 라는 거죠. 제 두 번째 방법.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메소드는 이렇게 풀더라.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마이너스 방향으로 디렉션을 결정을 해주고 스텝 사이즈는 알파라는 값을 붙여서 그 알파 값의 크기만큼 스텝을 밟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 뉴턴 메소드는 헤이시안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그 알파 대신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해줍니다. 보시면 쿼드러틱 어프록시메이션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이 됐었죠. 퍼터베이션 F, F의 변화량은 이제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에다가 쿼드러틱 폼을 붙여주는 게 됐습니다. 그럼 이것도 똑같죠. 우리가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에 옮겨 다닐 때 그 F의 변화량이 음수여야 되죠. 작아야 됩니다.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0보다 작은 방향과 스텝 사이즈를 결정을 해줄까? 라고 해서 이때는 어떤 식으로 풀었냐면 그래? 그러면 어쨌든 요 perturbation F의 변화를 0보다 작으면 되는데 그게 가장 작도록 가장 최소값이 되도록 하는 얘를 찾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요 값을 얼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이 F의 변화량을 가장 작게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음수값으로 가게 하는 X의 변화량을 찾아보자. 그러면 이거 미니마이제이션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죠?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서 미분한 값이 0이다 라고 풀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벡터의 꼴이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이제 그레디언트 F의 퍼터베이션 X를 퍼터베이션 X로 미분하면 사실 앞쪽이 그냥 상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가 그대로 나오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2분의 1 곱하기 x의 변화량의 트랜스포즈 그리고 헤시안 매트릭스 x의 변화량이잖아요. 얘를 미분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나오게 됩니다. 뭐 일단 얘가 만약에 1차식이었다면 그러니까 그 x가 벡터가 아니고 스칼라 값이었다면 그러면 뭐 사실 그냥 얘는 뭔가 ax 꼴이니까 그냥 a가 나오는 거고 얘는 2분의 1 a x 제곱 꼴이니까 x 제곱 꼴이니까 그거를 미분하면 그냥 ax 꼴이 나오는 거죠. 근데 벡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원이 아니라 이제 4차원인 경우에 다음과 같이 A 트랜스포즈 X를 X로 변미분을 하면 이 앞부분인 A 트랜스포즈가 그대로 나오게 되고요. 다음 얘 같은 경우에 요 트랜스포즈 X 곱하기 A 곱하기 X를 X로 미분을 하면 X 트랜스포즈와 A 플러스 A 트랜스포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요 식에서 보면 A에 해당하는 게 H예요. 그렇죠? 그리고 X에 해당하는 게 이제 얘고요. perturbation X고요. 그런데 H 플러스 H의 트랜스포즈는 뭐가 되냐? EH가 됩니다. 왜냐하면 헤이시안 매트릭스 자체가 시메트리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 값과 얘 값이 다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시메트리하기 때문에 얘는 그냥 얘를 트랜스포즈한 게 그냥 h와 같고 그래서 더하면 EH가 되고 그러면 이 값이 여기에 곱해져서 사라지겠죠. 그래서 HK 펄터베이션 XK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풀었으면 이게 0이 되는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면 X의 변화량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X의 변화량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X의 변화량은 얘는 얘를 이렇게 옮기고 그다음에 HK를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역행렬을 곱해주면 되죠. 그랬더니 perturbation x는 마이너스 헤이시안 k의 역행렬의 fk 트랜스포즈다. 그러면 이 값은 결국에 얘를 우리가 앞에서 gk로 이렇게 표현을 했었잖아요. gk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hk 역행렬의 gk.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gk는 여전히 방향성을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GK에 그러니까 그 K라는 점에서의 그레디언트에 마이너스를 곱한 게 우리의 방향이 되고 이번에 스텝 사이즈는 알파 대신 어떤 값이 되는 거죠? 그 점에서의 헤이시안 매트릭스의 역행렬 값이 바로 우리의 스텝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이 방법은 그래서 얘 때문에 장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뉴턴 메소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어떨 때 효율적으로 움직이냐면 내가 로컬 미니멈에 굉장히 근처에 갔을 때, 이웃점일 때, 그리고 로컬 컨벡시티가 나타날 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아까 원래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있으면 F 함수가 있으면 아까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쓰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 xk가 있으면 xk일 때 점이 있었으면 여기 기울기를 가지고 다음 점을 이렇게 이동을 했었죠. 기울기의 크기 값과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여러 번에 통과를 해서 이 점을 찾게 되는데요. 이게 그레디언트 방법인데 뉴턴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요. 뉴턴의 방법은
해시안이라는 건 2차 미분이니까 그 공유를 알 수 있다라는 거라서 이 점에서 그러니까 아까는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하지만 뉴턴에서는 쿼드라틱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 점을 봤을 때는 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바로 이 꼭지점에 해당하는 점까지 한 번에 이동을 해요. 얘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시안 매트릭스 값을 알면 요 점에서 2차 곡선을 어프록시메이션 한 다음에 꼭지점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원래 f라는 함수가 이 2차 곡선에 굉장히 근사하게 생긴 함수라면 한 번에 찾아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컨벡시티를 갖고 있는 컨벡스한 형태 함수라면 굉장히 빠르게 한 번에 해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 리니어 어프록시메이션을 이용을 하는 그레디언트 방법은 알파 값에 따라 다르겠지만 굉장히 여러 번 값을 이동하면서 찾아가야 되지만 뉴턴의 방법은 한 번에 쉽게 찾아갈 수도 있다. 아주 적은 수의 이터레이션만을 가지고. 그래서 뭐 함수가 처음에 어떤 이런 최소값에 굉장히 가까이 있을 경우에는 특히 로컬 미니멈에 가까이 있을 때는 바로바로 찾아갈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또 예제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다음과 같은 식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초기값을 1,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1,1이라고 생각을 하고 뉴턴의 방법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다음 식을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각각을 구하면 되죠. GK는 얘의 트랜스포즈였잖아요. 그레디언트 벡터의 트랜스포즈니까 그레디언트 벡터는 원래 이제 행 벡터로 나타나지는데 걔를 이제 열 벡터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요 식을 x1으로 미분을 해준 거고요. 얘는 이 식을 x2로 미분을 해준 겁니다. 그쵸? 그럼 다음과 같은 벡터가 나오죠. D 벡터가 나오고 h는 어떻게 되죠? 여기에 해당하는 건 뭐죠? 요 함수를 x1으로 미분해주고 또 x1으로 미분해주고 또 여기는 x1으로 미분해주고 x2로 미분해주고 얘는 x2로 미분해주고 x1으로 미분해주고 얘는 x2로 미분해주고 x2로 미분해주고 이런 식으로 했었죠. 해시안 매트릭스를 구하면 다음과 같이 상수 형태로 나타나네요. 그러면 여기서 h의 역행렬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h 역행렬은 뭐 a-bc 분의 1 그리고 얘는 자리를 바꾸고 부호 바꾸면 역행렬이 나오죠. 그랬더니 다음과 같은 h의 인버스가 나왔다. 그렇게 되면 바로 이 값들을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식에 넣어주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xk라는 거는 1,1이라고 했으니까 1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시안의 역행렬은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gx가 gk가 들어가는 건데 gk는 여기 벡터에 현재점 1,1을 넣어주면 됩니다. 1을 넣어주면 11이 될 테고 밑에 1을 넣어주면 5가 나오죠. 그래서 11, 5. 그러면 얘를 쭈르륵 계산하면 결국 x1은 00이 나온다. 그래서 x0이 1,1이었는데 x1이 0,0 두 번째 점으로 간 거죠. 그러면 또 x2를 구할 수 있겠죠. 근데 x2는 구하나 마나 해보시면 다시 0,0입니다. 다시 이제 x00을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식을 계산을 해보면 뭐 해시안의 역행렬은 그대로일 테고 요 값과 gk 값만 바뀌겠죠. 대입한 값이. 그런데 여기 대입해봤자 00이라서 결국에 00이 됩니다. 이 말은 뭐죠? 수렴했다는 거예요. 이게 컨버전스죠. 그러니까 원래 xk에서 시작해서 x스타까지 가야 되는데 이미 x스타에 도달했기 때문에 얘가 더 이상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죠. 해가 0,0이구나. 그냥 봐서도 이 함수가 미니마이제이션이 되려면 뻔하죠. x1이 0, x2가 0이면 됩니다. 그럼 아까
다른 식이네요. 이제 다른 문제를 두 가지의 이니셜 포인트에서 한번 구해본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래서 한 번은 1,1에서 한 번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그리고 그러면 뭐 g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g는 이렇게 그레디언트 벡터의 트랜스포즈 형태고 h도 구할 수 있습니다. AC안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실제 요 문제가 사실은 실제 요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 점은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 점으로 그냥 수렴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1에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2, 마이너스 4로 그냥 수렴을 해버리더라. 여러분들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왜 어떤 점에서는 뭔가 다른 점을 찾아갔고 어떤 점에서 그대로 멈춰 있었을까? 했더니 결국에 그 점이 멈춰있던 점은 새들 포인트였고 옮겨간 점은 2, 마이너스는 로컬 미니멈이라는 거를 결과적으로 알게 됐어요. 그게 뭐였냐? 새들 포인트 기억나시죠? 어디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평평한 구간이었었죠. 그러니까 이 함수 자체를 이제 2차원으로 표현을 했더니 우리가 여기서 출발을 하면 여기서 어디로도 가지 못했던 거예요. 어디로도. 왜냐면 여기 부분 자체가 이미 평평하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제로이기 때문에 움직이질 못했던 겁니다. 그냥 거기에 새들 포인트에 빠져버린 거고 1,1에서 시작했더니 그래도 이렇게 바로 움직이고 한 번 움직이고 두 번 움직였더니 바로 로컬 미니멈을 구하더라. 예전에 초기에 저희가 최적화의 어떤 기초를 배울 때 이니셜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뭐 x1, 2가 있는 2차원이었지만 만약에 그냥 1차원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됐다면 함수가 내가 이니셜 포인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잘못 만약에 여기서 잡았다면 어디로도 이동을 못하는 상황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니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여기서 잡았다면 이렇게 찾아가겠죠. 이니셜 포인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타팅 포인트가 다르면 솔루션도 달라지고 뉴턴의 메소드는 그러니까 개런티하지는 못한다. 그 오브젝트 펑션 자체가 컨벡스하지 않으면 그 감소하는 그 방향을 개런티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니셜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하지만 잘만 잡으면 이렇게 잘 근사화를 해서 아래로 볼록의 함수를 근사화해서 바로 굉장히 빠르게 해를 찾아나갈 수 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